한희경, 김 작가의 웨더살롱. 안녕하세요. 돌아온 기상캐스터 웨더살롱의 한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영재로 키우는 엄마의 책 읽기 웨더살롱 김 작가입니다. 희경 씨 왔어. 응? 이제 드디어 왔다고. 뭐가 왔을까? 시즌이 왔지. 스키 시즌. 스키장이 개장했어요. 맞아요. 스키 타는 거 좋아하죠? 아가씨 때는 보더였지 내가. 스노우보더. 진짜? 보더. 그럼 우리가 알고 지냈을 때는 보더였구나. 보더였죠. 그때 그렇지. 당시에 보더본부 아가씨 때 소속이었잖아. 그랬나? 그 조그만 경차를 탔었거든요, 제가. 빨간색. 빨간색. 기억나죠, 그러네. 언니? 기억난다. 내 월급 모아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산 빨갱이였는데 그 그렇지. 조그만 그 경차 위에 보도를 싣고 내가 많이 다녔다 언니. 너무 근데 재밌다. 지금은 너무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임신하고 아기 낳고 막 한동안 그렇지, 쉬었잖아요. 이제 맞네. 다시 하려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옛날 생각난다. 대방동에서 KBS까지 어. 빨간 차. 아유, 그냥 오토바이처럼 달렸어, 그냥. 그러니까. 언니는 어때요? 스키 타요? 나는 스키장 개장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저는 스키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눈 덮인 스키장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거를 구경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해. 왜 싫어할까? 나는 추워서 싫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나도 추워서 싫은 것도 있는데 난 리프트가 너무 무서워. 아. 곤돌라는 안 무서운데 그 발이 어딘가에 이렇게 닿아 있지 않는 그 상황이 난 떠 있으니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과천에 서울랜드 가도 절대 안 타잖아. 그걸 걸어 다녀. 그러니까 나도 무섭긴 무서워요. 발이 안 음. 닿으면. 그리고 나는 스키장에서 이 리프트 타고 올라갈 때 그 콧물이 막 이렇게 나 그것도 싫더라고요. 그렇구나. 추워서 콧물 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래, 뭐 무서워서 장 못 구더기 담근다고. 무서워서 그거네 그냥.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 내가 어린 시절에 스키장 없는 곳에서 보냈잖아요. 그래. 우리가 언제부터 스키 탔다고.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냥 아직도 스키장 하면 약간 먼 나라 얘기 같은 느낌이 나는 솔직히 있어요. 그렇구나. 내가 겨울마다 스키장을 가긴 가요. 아이들 때문에. 애들도 그죠? 타고 남편도 타니까 가기는 가는데 아직도 여권을 찾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너무했다. 무슨 스키장 할 때 여권 오바다 진짜 언니. 오바야, 알았어. 근데 왜 한라산에 스키장이 없을까? 한라산도 눈 많이 오는데. 그래서. 근데 내 생각에는 아마 그 스키 슬로프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없을 것 같기도 해. 그렇죠. 거기 그 약간 천연기념물이어가지고 막 훼손하면 안 돼서 그러나? 그런 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너무 들어. 따뜻하니까 좀 그렇죠. 백록담에서만 타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요 정도 시즌이 되면 벌써 백록담에 눈이 왔어요. 근데 이제 백록담에만 있지 사실. 그치. 그렇네. 그러면은 뭐 스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오늘 스키장의 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 꼭 그게 그냥 눈이 아니라면서요. 그쵸? 인공눈이죠. 음. 근데 스키장의 눈으로 눈싸움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먼저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있으면 한희경 씨가 나한테 문제를 안 냈겠지. 아유, 잔말 JQ는 진짜 높아요. 나 JQ 지수 상위 1%야. 그러니까 일단 정답은 아닙니다. 네. 스키장 눈은 대부분 인공설이잖아요. 그렇죠. 인공설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이랑 많이 다릅니다. 일단 바다나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간 수증기가 작은 이런 물방울들이 모여서 이렇게 뭉쳐진 것이 바로 구름이잖아요. 네, 구름이죠. 이 물방울들이 커지고 무거워지면 아래로 똑 떨어지는 것이 바로 비나 눈입니다. 공기 중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바로 비가 아닌 눈이 내리는 것이고. 하나 그 정도 난다. 그렇죠. 하지만 인공눈은요. 일명 눈 쏘는 대포. 이 오! 제설기로 만들어지는데. 이거 나 스키장 가서 봤어요. 그쵸. 빵빵빵빵 나오잖아요. 네. 이 제설기는 눈을 쏘는 게 아니라 5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00만 분의 1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물방울을 분사를 하는 겁니다. 물방울이 나오는 거예요. 얼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얼음도 아니야? 물방울이 분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얼음이 나오는 줄 알았어. 그치. 그러니까 공기 중으로 분사된 물이구나. 물방울은 제설기 내부에 비해서 줄어든 압력으로 차가워지고
팽창을 하면서 결정 핵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물방울들이 다다다다 달라붙으면서 순식간에 얼면서 인공설이 탄생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네, 이때 공기 중에 습도는 60%보다 낮아야 되고 기온도 영하 2, 3도 정도 이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겨울은 습도가 60%보다 낮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가능한 거고요. 영하 기온도 네. 내려가겠지? 만약에 공기 중에 습도가 높으면 물방울이 열을 잘 빼앗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사된 물방울이 그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비 오는 거군. 그렇죠. 국내 스키장에서 쓰는 제설기는 보통 1시간에 네. 8톤의 물을 눈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우와, 합니다. 대박이다. 그러니까요. 하야 그러니까 그 큰 스키장이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설은 자연설에 비해서 습도가 매우 낮죠. 네, 그렇겠네요. 네, 자연설은 습도가 높아서 이렇게 푹푹 잘 뭉쳐지잖아요. 하지만 인공설은 잘 뭉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밀가루를 물을 섞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야 잘 뭉쳐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 가루가 쁘그득 하면서 잘 안 뭉쳐지잖아요. 그렇죠, 같은 원리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키장에서 아마 눈싸움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뭉쳐본 사람들은 이게 안 뭉쳐지고 오히려 뭐 돌덩이라든지 그냥 가루만 날린다든지 그런 거를 조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애들이랑 스키장 갔었는데 애들이 강습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멀리서 보다가 심심해가지고 내가 눈사람이나 만들어 볼까? 애기 눈사람 조그만한 거? 올라프 같은 거 만들어 보려고. 택도 없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뭉쳐지더라고. 그래서 아니, 여기 기온이 너무 낮아가지고 강원도여가지고 이게 잘 안 되나 이러다 말았는데. 기온이 낮아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정말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 맞아요. 이게 습설이 아니라서 그런 거죠. 스키장에서 인공설을 쓰는 이유는 내리는 눈만으로 스키를 탈 수 없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왜 그래요? 네, 스키장에는 수분이 적어서 잘 뭉쳐지지 않는 이 인공설이 좋은데요. 네. 자연설은 기온이 올라가거나 또 여러 사람들이 스키를 타다 보면 마찰열을 받아서 물로 쉽게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겠죠. 스키장이 아주 질척거리게 되죠. 아. 그리고 넘어지면은 온몸이 축축하게 젖잖아요. 그러면은 스키를 타는 박진감도 반감이 되겠죠. 그렇겠네. 또 물이 얼음에 비해 점성이 높기 때문에 스키의 속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오늘 많이 감탄한다 언니. 또 인공설은요 자연설에 비해서 마찰력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미끄러져야 하는 스키장에 이 스키를 탈 때 마찰력이 큰 것이 왜 장점이 되냐 좀 의아하죠. 좀 의아한데 이건? 네, 그렇지만 스키나 보드가 잘 미끄러지려면 역설적으로 반드시 마찰력이 필요합니다. 스키 면과 지면 사이에서 발생한 마찰력이 열을 일으켜요. 이 열로 순간적으로 눈이 싹 녹으면서 스키가 샥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스키와 보드를 타려면 이 마찰력이 필수인 셈이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왜 인공설이 자연설보다 마찰력이 커요? 그거는 바로 눈이 만들어지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자연설은 작은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물방울이 천천히 이렇게 붓고 또 붓고 뭐 이러면서 눈이 만들어지잖아요. 하지만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인공설은 물이 아주 순식간에 얼면서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자연설은 온도라든지 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결정체 이런 거 공부해 본 적 있잖아요. 뭐 육각형 모양이다 어쩌다 그런 것들. 비늘잎에서 그렇지, 나무까지 그렇지. 별 모양까지 다양한 결정 모양을 갖지만 인공설은 아주 빈틈없는 얼음 알갱이에 가깝습니다. 빡빡한 거죠. 따라서 자연설은 결정이 쉽게 부서지고 또 결정과 결정 사이의 공간이 넉넉하지만 인공설은 방패 모양으로 결정이 뾰족하고 아주 단단해서 마찰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 완전 이해했어. 이해되죠? 오케이. 그럴수록 마찰력이 크니까 더 스릴 있고 재밌겠네요. 자연선보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 삿포로 같은데 그런데도 인공설인가? 기본설과 인공설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어쨌든 거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또 겹쳐지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신문에서 읽었나 인터넷에서 봤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부천에 실내 스키장이 개장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막에 있는 나라였는데 어디더라?
아랍에미레이트인가? 거기에도 실내 스키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실내 스키장들이 다 이런 인공설로 만들어지는 거였네. 그렇죠. 거의 다 인공설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머지않아 제주도에도 스키장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뭐 생기려면은 생길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아랍에도 생기는데 무슨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 그렇겠죠. 뭐. 진짜 세상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근데 이런 발전이 그 사람만을 위한 개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연도 동물도 다 함께 살 수 있는. 며칠 전에 그 뉴스 봤더니 향고래? 향고래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그 밀려왔어. 무트로. 근데 뱃속에서 그 플라스틱 컵이 100몇 개가 나왔대. 슬프다. 슬프죠. 되게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뭐 인공설로 스키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더 이상은 자연의 해가 되지 않게 맞아요. 해가 되지 않는 방법 안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겨울 날씨 때도 제가 3만4온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제는 3만4온이 아니라 3만4미라는 말이 나왔어요. 3만4미? 3일 춥고 4일 따뜻해질 때 바로 미세먼지가 어머, 오기 때문에 맞다. 3만3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정말 있잖아. 추운 날은 추워서 문 못 열고 그쵸? 따뜻한 날 환기 좀 시키려면 미세먼지 미세먼지라서 때문에 이게 참 큰일이에요. 어쨌든 뭐 다 지구 온난화, 환경 오염 이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뭐 SBS 보니까 물을 마십시다. 환경 캠페인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환경을 지킵시다. 물 캠페인. 물 캠페인. 우리는 환경을 지킵시다. 웨더살롱 캠페인. 네, 웨더살롱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웨더살롱 1부는 여기서 잠깐 내가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우리 큰 애가 이제 과학 시간에 되게 이제 뭐 뭘 배웠는데 웨더살롱 들어서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큰 애가. 근데 왜? 그랬더니 지금 기후 배우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저기 지도를 펼쳐놓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영국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해양성 기후, 뭐 동안 해양성 기후, 서한 해양성 기후,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후들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배운 풍월로 좀 설명해줬구나. 근데 자기는 이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 굉장히 이해가 잘 됐다는 거예요. 너무 보람된다. 너무 보람되지. 중학교 1학년 과학책에 나와. 지금 그거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설에 대해서 오늘 잘 공부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2부에서는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네, 2부에서는 일단 스키장이 개장을 했기 때문에 스키장 그 스케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는지 꼭 뭐 준비해 가야 될 것들 우리가 기본 준비는 하지만 기본 준비하느라 잊고 있어서 딱 준비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 그리고 김 작가의 픽업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름 때 워터파크 개장 그 정보 드렸잖아요. 네. 그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쵸. 이번에는 스키장 개장 스케줄 그리고 정보 이용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2부도 들어주실 거죠? 그럼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대답해. 그럼 우리 2부에서 만날게요. 제발!